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저는 책입니다. 요즘 저는 무슨 무협 소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천하는 지금 정파와 사파로 나누어져서 큰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쩌다 중요의 나라이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른다, 이렇게 외치되던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입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진실과 사실로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지역 따라 나라는 이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대별로 그리고 성별로도 싸우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부끄러움을 안다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든 경륜이 있는 나이 든 사람이든 똑같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자신이 저지른 파렴치 범죄를 어찌 모르겠습니까? 이재명은 정말 김문기를 몰랐고 국토부의 협박에 못 이겨서 백운동 부지 정도를 4단계나 상향을 시킨 것일까요? 김인섭의 로비가 아니고 말입니다. 그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샌드위치를 먹고 그가 평소에 쓰는 일제 샴푸를 청담동에 가서 산 것을 몰랐을까요? 그는 정말 김성태를 몰랐고 자신이 조폭 출신이라고 비하를 했던 김성태가 자신의 방북을 위해서 북한에 300만 달러를 보낸 사실을 몰랐다는 말입니까? 자신은 국민을 위해 일을 했을 뿐인데 언론이 앞장서서 자신을 지금 파렴치 범으로 매장하려 든 것일까요? 잠시 뒤에 이 문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쳤죠. 2주 전에 21%, 이 갤럽 여론조사가 그랬습니다. 정확히 한 달 반 만에 지금 약간의 반등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를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주 만에 5%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전화 면접조사를 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26%. 이는 취임 후 최저치였던 2주 전 21%를 기록한 5월 28일에서 30일 직전조사보다 5%포인트를 반등한 것입니다. 사실 크게 올라가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말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그러면 5% 상승한 것은 여전히 오차범위 아닙니다. 오차범위를 벗어난 상승이 아니라 오차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상승이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을 탈출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다 부정평가는 무려 66%. 이 역시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가 하락을 한 것입니다. 어떻든 긍정평가는 올라가고 부정평가는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부정평가는 여전히 긍정평가의 2배를 훨씬 넘습니다. 지난주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국회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독주가 계속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를 개원한 데 이어 법사위를 포함해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법사위 정청래 그리고 과방위 최민희, 이 두 사람은 아주 국회의원 중에서 유명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개원입니다. 입법 독재를 시작한 것입니다. 또 하나 큰 정치적 사건은 수원지검이 이재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정확히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치적 이벤트로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 중아시아 3개국에 대한 국빈 방문, 이른바 자원 외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편 갤럽 여론조사의 결과 동해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답변이 무려 28%.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동해 가스가 있을 가능성이 과학적으로 20% 정도다 이러는데 오히려 신뢰한다는 여론조사의 응답은 28%나 됩니다. 그리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60%였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재명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은 수원지검이 기소한 상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두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은 휴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이다.
자신을 감옥에 쳐넣기 위해서 검찰이 조작을 한 사건이다. 이 주장입니다. 그래서 희대의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재명은 금요일에 열리는 이 서울중앙지법 합의 34부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받으러 어제 오후 1시 42분쯤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질문을 막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평소 같으면 입을 꽉 닫고 법정으로 가는데 이재명이 갑자기 주머니 속에서 뭔가를 끄집어내서 읽었습니다. 언론을 향해 퍼부은 말이 이렇습니다.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긴커녕 마치 검찰이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다. 대한민국 언론은 졸제 검찰의 애완견이 됐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재명은 마음만 먹으면 희대의 조작 사건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초조함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초조하지 않으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죠. 이재명이 말이 이렇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이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다. 저는 이 뉴스를 보다가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런가? 이재명은 그 예를 들었습니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판결은 역시 이게 수원지방법원 판결입니다. 판결은 북한이 송금한 800만 불이 상방울 그룹의 대북사업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사업의 대가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화영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똑같은 800만 불을 두고 하나는 주가 부양을 위한 상방울 그룹의 조작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또 하나는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불법 송금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 다르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언뜻 들으면 정말 고개가 끄덕여지는 얘기입니다. 이재명은 2년 전 이 사건이 공범인 안부수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대북 송금 사건을 두고 그냥 800만 원 달러 송금 사건을 두고 상방울이 주가 상승을 노리고 벌인 대북 사업이라고 판시한 것을 언급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은 그 뒤에 왜 이런 사실은 부연 설명하지 않은 걸까요? 이렇습니다. 안부수 재판 때만 하더라도 김성태는 해외 도피 중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왜 밝히지 않은 겁니까? 그리고 김성태는 언론에 자신은 이재명을 모른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800만 불 송금에 이재명과 연결시킨 점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 상방울이 대북 투자를 해서 우리 주가를 띄워오려고 하기 위해서 800만 불을 보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 판결 후에 김성태가 잡혔죠. 그리고 800만 달러는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해 북한에 지급한 돈인 것을 김성태 스스로 자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화영의 증언도 있고 진술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화영과 김성태가 같이 술자리를 벌인 사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안부수의 증언 진술이 일정한 시점에서 완전히 반대로 바뀌었는데 그 사이 안부수 딸에 대해 집을 얻어주는 이런 매수 행위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쉽게 말해서 김성태가 와서 자백을 하고 여러 가지 증거를 내놓았기 때문에 안부수의 말이 바뀐 것이 아니라 검찰이 안부수의 딸에 대해서 뭐 집도 마련해주고 하는 매수 행위가 있었다. 그래서 안부수가 말을 바꿨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소설입니다. 검찰이 만약에 안부수 딸에게 집을 사줬다면 그 증거를 있겠죠. 이재명 그 증거를 밝혀야만 합니다. 이재명은 또 국정원 보고서에 상방울이 대북 사업을 위한 송금이다.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국정원 보고서가 언제 겁니까? 문재인 정부 때 겁니까? 아니면 지금 윤석열 정부 때 국정원 보고서입니까? 문재인 정권 때 보고서겠죠. 있다면 말입니다. 이재명의 어떻게 보면 뻔뻔하다고 해야 할 주장입니다. 국정원 기밀 보고서가 맞겠는가? 아니면 조폭 출신으로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다가 처벌받고 주가 조작하다가 처벌받은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는가? 철저히 김성태는 이재명을 그렇게 많이 챙겨주고 대통령 후보 경선할 때 그리고 도지사 출마했을 때 정치자금을 쪼개기 후원금으로 다 넣어줬죠. 그렇게 챙겨드리고 조폭 출신으로 주가 조작이나 하다가 잡혀서 처벌받은 부도덕한 사업가다. 이렇게 비난을 받습니다. 아마
어제 이재명이 한 말을 김승태가 들었으면 김승태는 정말 화가 날 겁니다. 이재명은 언론에 대한 불만도 쏟아냈습니다.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권력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를 제공하면 그걸 열심히 받아쓰고 조작은 하지만 그에 반하는 객관적 사실이 나오더라도 전혀 거짓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 참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합니다. 저도 짧은 언론인 생활을 해봤지만 언론인들은 본능적으로 이재명이 지금 한 말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진실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언론인의 본능입니다. 그는 언론이 이런 점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으면 희대의 조작 사건이 어찌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공소 내용을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고 애초에 단정을 하고 하는 말입니다. 글쎄요, 누가 누구더러 조작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재명은 그러면서 언론을 꾸짖었습니다. 이런 여러분이 왜 보호받아야 하느냐? 언론이 본연 역할을 벗어난 잘못된 태도들 때문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진실은 바닷속에 깔아난다. 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 쉽게 말해서 언론인들 때문에 진실은 바다 깊이 깔아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재명으로부터 이런 비난을 받고 언론의 대응은 정말 차분했습니다. 어제 중앙일보는 이재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밝혔습니다. 아마 참지 못하고 인터넷판에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김승태 모를 수 없었다. 검찰이 법정에서 꺼낼 새 장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아주 화난 것을 다 감추고 냉정한 자세로 이렇게 제목을 뽑았겠습니까? 검찰이 법정에서 꺼낼 새 장면. 이재명의 주된 혐의가 김승태로 하여금 북한에게 뇌물을 주게 했다는 제3자 뇌물이므로 검찰은 범죄 구성 요건인 부정한 청탁과 그리고 대가 관계를 밝혀내야만 합니다. 검찰은 이재명과 800만 달러를 대납을 한 김승태의 관계를 우선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재명과 김승태가 서로 알았다는 점을 법정에서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중앙일보는 그 첫 번째 증거로 김승태와 이재명이 모친상을 당했을 때 두 사람 다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그 모친상을 당했을 때 서로 측근을 보내 조문을 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김승태는 2020년 3월 이재명 모친상 당시에 박용철 부회장을 보냈죠. 그래서 조의금 100만 원을 내고 조문을 했습니다. 박용철은 2019년 4월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이 조선아태위라고 부르죠. 조선아태위 부실장에게 300만 달러를 전달을 한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당사자입니다. 구속이 됐죠. 한편 2019년 5월 김승태 모친상 때는 이재명이 이화영 전 부지사와 지난해 3월 사망을 한 전모 당시 비서실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한 번은 30만 원, 한 번은 5만 원 이렇게 부조금을 전달했습니다. 박용철은 13일 중앙일보와 직접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조문 당시 상황을 아주 상세히 밝혔습니다. 이재명 모친상 당시 이재명과 직접 1대1로 조문했다. 직접 가서 문상을 하고 같이 절을 하고 그리고 둘이서 앉아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이재명의 체구가 생각보다 작구나 느꼈었다. 당시 이재명은 상방울을 한다. 내가 고맙게 생각한다. 조만간 자리 한번 만들고 김승태 회장을 만나겠다라고 한 말을 직접 들었다. 그랬던 사람이 지금 조폭 출신 부도덕한 기업인이다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말들을 해놓고 이재명은 이런 사실을 부인해 왔습니다. 지난해 9월 검찰 소환조사 시에 이재명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조의금을 내가 관리하지 않아 누가 얼마나 냈는지 모른다. 솔직히 이 상을 당하면 조의금을 누가 얼마나 냈는지는 누가 가까운 사람들이 다 좀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뭐 돈 많이 낸다고 크게 인사를 할 건 아니지만 적어도 어느 분이 다녀갔고 어느 분이 조의금을 어떻게 냈고 하는 것은 알고는 있어야 하는 것이 상주의 기본적인 도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앙일보는 한편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상방울과 조선 아태위가 경제협력 합의서를 작성을 할 때 촬영을 한 사진을 주목합니다. 이재명에 대한 지난해 9월 2차 구속영장 청구서는 이 사진이 촬영된 그 술자리에서 이재명이 이화영이 전화를 건 뒤에 바꿔준 전화로
그래 이화영이 걸어서 여보세요, 저 이화영입니다. 이재명 지사님이십니까? 이래서 바꿔준 전화로 김성태와 통화를 하고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 좋은 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북한의 송명철 조선 아토이 부실장과 이화영, 김성태 등이 나란히 술자리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중국 선양의 제법 고급 술집으로 보입니다. 이화영은 귀국 후 이 사진을 이재명에게 보고하는 국외 출장 보고서에 첨부를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평화부지사의 보고 대상자는 경기도지사인 이재명이 유일했다. 이재명은 이날 김성태와 통화까지 한 만큼 사진 속 김성태의 존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인다. 2019년 7월 25일부터 27일, 그때는 중국이 아니고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2회 아태평화 국제대회라는 회의가 열립니다. 그 당시에도 이화영의 주선으로 김성태는 이재명과 두 번째 통화를 했습니다. 이화영을 심리했던 수원지방법원 11부는 김성태가 이 통화에서 이재명에게 북한 사람들 초대해서 행사를 잘 치르겠다. 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 서울 가서 인사드리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당시 통화를 지켜본 참석자가 여러 명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부인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검찰은 별도로 수사 중인 상방울과 KH그룹, 이 KH그룹은 상방울그룹의 바로 쌍둥이 같은 조폭그룹입니다. 한때 남산의 하얏트를 먹었죠. 이 상방울 KH그룹 관계자의 쪼개기 후원 의혹도 이재명이 김성태의 존재를 인식해 줄 수 있는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검찰은 이재명이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와 그리고 2021년 7월에서 8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1억 8천만 원에서 2억 1천만 원을 상방울과 KH그룹 임직원 등 명의로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후원금을 보낸 임직원을 소환해서 진술을 모두 받았습니다. 검찰 주변에서 나온 말입니다. 상방울 계열사 CEO들이 1,000만 원대 후원금을 나눠냈다. 이 돈을 합치면 이재명의 제1후원자는 상방울이었다. 따라서 이재명과 김성태는 서로 알았고 이재명이 승인날에 이화영이 상방울에게 대북사 우선권을 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방울은 스마트팜 500만 달러 대납의 대가로 대북사 우선권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등을 이화영으로부터 보장을 받았고 이를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은 벙벙 뛰겠지만 이제 이재명의 말을, 그 소설을 읽어줄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 민주당의 국회 폭주에 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4일 민주당은 17일 본회의를 열어서 아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은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국회의장을 압박하는 말입니다. 국회의장이 어제 본회의 여는 것을 사실은 막았죠.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부터 원점으로 돌려야만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그걸 원래대로 다시 돌릴 것이라고,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는 이날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에게 원구성 협상을 주제로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근데 민주당 박찬대가 응할 리가 없죠. 박찬대는 공식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국회의장이 이제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 다음 주 월요일 17일에는 꼭 본회의를 열어서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자신들이 모두 다 독식하겠다, 이 주장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급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부 분열을 유도를 하겠죠. 국민의힘에도 상임위원장을 하고 싶어하는 이들은 많이 있으니 말입니다. 상임위원장을 하면 일단 보수가 다르고 차량이 달라지고 그리고 사무실이 달라집니다. 사무실이 엄청나게 크죠. 본관에. 의원회관에 있지 않습니다. 본관에 상임위원장 방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요즘 야당은 어떻게 하면 윤석열 정부를 와해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온통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정조준하는 이 특검 사국조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특검 무엇일까요? 바로 최상병 사망 사건, 그리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같은 김건희 특검, 그것이 두 개의 특검입니다. 그리고 동해 심해 유진 개발, 방송 장악 등등 4개의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법사위는 전체 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정책내 위원장 재량으로 배분을 한 소위에 회부를 했습니다. 이처럼 국회 파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14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법사위에 박승재 법무부 장관과 신은식 국방부 장관이 불참을 했습니다. 이날 법사위에는 야당 단독으로 열리는데 말입니다. 법무부, 감사원, 공수처, 그리고 헌법재판소, 대법원, 군사법원에 대한 업무보고 일정이 있었습니다. 참 민주당 대단합니다. 단독으로 법사위를 열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다 받겠다, 이렇게 치고 나간 겁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불출석을 했습니다. 두 장관이 불출석하자 법사위원장 정청래는 아주 놀라운 꾀를 냈습니다. 국무위원이 불출석하거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이 될 때 모두 정인으로 의결을 해서 국회 정문감정법에 따라 처벌하는 절차를 밟겠다. 필요한 경우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강제 구인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정인감정법에 따라서만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관이 국회에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을 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게 정인이 되면, 정인으로 출석을 했는데도 불출석을 하면 그건 처벌이 가능합니다. 고발을 해서 처벌하게 되겠습니다. 일국이 장관을 강제 구인하는 것을 이처럼 쉽게 말하는 정청래가 지금 법사위원장입니다. 한편 법사위와 과방위는 오늘 21일 각각 입법청문회를 엽니다. 법사위는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서 이 청문회 정인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바로 문제의 처벌을 하느냐 마느냐 그 문제의 사단장입니다. 해병대 1사단장 등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과방위는 방송 3법과 관련해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정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입법청문회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재직위원 3분의 1이 요구하면 법안 심사를 위해 열 수가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또 의원총회를 열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최근 남북관계와 북한의 오물풍선 문제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상임위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여당은 최근 장 차관을 의원총회에 참석시켜서 현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특위를 만들어 놓고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요? 민주당은 오직 이재명 구하기에 지금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런 이재명 천하를 깨는 그 어떤 비책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신진우 부장판사가 거기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죄 있는 자에게 벌을 주는 아주 평범한 판사가 지금 스타가 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가진 자, 배운 자부터 나라가 온통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